요즘의 브랜드의 특징은 물건 많이 팔고 노출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밈이 되고 얼마나 많이 확대 재생산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지마켓 광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장혁편 봤어요. 어디어나 어디 양파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궁금한 게 뭐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광고는 어떻게 하고 뭐 로고는 어떻게 만들고 되게 다양한데 작가님이 보시는 이 브랜딩의 본질이 뭘까요? 대부분 브랜딩 하면은 뭐 로고, 광고, 마케팅 맞아요.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본질은 기억의 설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아시아권이랑 서구권은 브랜드의 본질이며 이 마케팅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아시아는 남들이 하는 걸 쫓아가야 돼요. 리뷰, 그리고 그런 순위, 그리고 그런 입소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시아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증, 그리고 그런 사회적 합의, 공통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 가면은 사람들 줄 막 쫙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재미없고 실망해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아요. 해봤다. 남들 가는 거 내가 갔다 왔으니까. 남들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브랜딩을 할 때에도 그 리뷰나 순위나 그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서양은 내가 중요해요. 나 문화. 주변 사람들 의식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할수록 더 좋아. 이 브랜드? 나만 하는 브랜드야.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 기가 막히네. 너무 특이하고 유니크하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의 브랜딩은 스토리텔링이나 좀 유니크함 이런 게 브랜딩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그 서구권과 아시아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시아권 브랜드가 서양에서 인기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브랜딩의 본질도 다르고 국민성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기 좋게 공식을 깨트렸던 브랜드가 있어요. 젠틀몬스터. 젠몬. 보셨죠? 이 젠틀몬스터도 정말 브랜딩을 잘한 게 제품보다 공간으로 브랜딩을 설계했어요. 가보신 적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 CG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무슨 얼굴이 막 사람 얼굴이 막 움직이고 눈알이 움직이고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거 증강현실. 보러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무슨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기괴한 그 느낌에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백화점은 흔하게 그런 느낌 있는 거예요. 그게 젠틀몬스터예요, 대표님. 그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젠틀몬스터. 네. 근데 이 젠틀몬스터는 네.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거의 처음으로 물건보다 그 공간에 집중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온 고객들의 경험을 짜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기억을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 가시면은 느끼셨다시피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계속 그 하나의 컨셉으로 바뀌어요. 어떤 때는 맞아요. 미래 현실, 로봇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안개에다가 구름에다가 자연물이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아시아의 신화, 오리엔탈리즘으로 이렇게 꾸미기도 했다가 시즌별로 매장을 컨셉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매장의 향기, 그리고 온도, 뭐 조명, 그리고 공기의 흐름까지 다 치밀하게 설계한 거예요. 명품 매장들처럼 한 거네요.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구찌 같은 경우도 이제 톰 포드가 다 설계했잖아요. 매장 하나하나 다 구석구석. 스타일 다 맞아요. 잡고. 맞아요. 네.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매장에 한번 들어가면 기억이 설계가 되고 이 경험이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즘 브랜드의 본질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 기억을 설계해 주는 거. 이걸 너무 잘한 게 젠틀몬스터였어요. 요즘의 브랜드는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그런 세계관을 짜주는 거. 이게 유행이에요. 딱 와닿으시죠?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완전 홀렸어요, 저는. 네. 몰랐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다 설계가 되어 있었구나.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서양권에도 굉장히 잘 먹히고 그래서 젠틀몬스터가 그 다음으로 후속으로 출시했던 게 템버린즈라고 로션 같은 계열사예요? 네,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로고를 보시면 느낌이 비슷해요. 그 그러네. 하얀 화면에 까만 폰트. 네. 무신사도 그렇게 요즘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디저트 카페 중에 누데이크라고 같은 계열사예요?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진짜요? 다 알지. 최고급 그것도 럭셔리. 다 알지. 아니 누데이크가 굉장히 그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죠. 예, 왜냐면 맞아요. 되게 독특해요. 빵 모양이 되게 좀 맞아요. 디자인이 근데 비슷하다. 젠틀몬스터 안경도 진짜 그러니까요. 독특하잖아요. 그런 약간 뿔 달린 선글라스 이런 거를 빵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진짜 느낀 게 저희가 많이 소비하고 있는 요즘 뭐 음식이든 어디든 알고 보면 같은 계열사인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분이 굉장히 감각적인 분이시다.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를 따라서 최근에는 올리브영도 이 CI라 그러나요? 이 BI라고 이걸 바꿨어요. 원래는 기억하시죠? 초록색에 중간에 O 모양 있고 올리브 0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그거 왜 약간 없어요? 무신사처럼 그냥 맞아요. 화이트 바탕에 블랙으로 바꿨어요. 전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이 얘기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귀엽고 올리브. 톡톡 튀는 맞아요. 올리브영만의 또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거를 놓친 것 같아가지고 아쉽다는 평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젠틀몬스터나 템버린즈가 아시아권의 새로운 명품의 지평을 열었다. 아시아만의 새로운 럭셔리 세계관을 만들어줬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한 올리브영도 진짜 좋은 예시예요. 제가 처음 말한 기억의 설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올리브영을 가시면은 내가 정말 물건을 이런 뭐 립밤을 사러 간다기보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르는 재미,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뭘 보는지, 뭘 발라보는지 이런 경험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필수로 들리는 게 올리브영이에요. 그 발견하는 재미, 야. 다들 함께하는 그 경험, 기억의 설계를 짜주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상품을 기억할 때 그 정보나 이 제품이 아니라 이거를 고를 때 내 경험과 감정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의 설계가 요식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벽제갈비처럼 어렸을 때 이제 80년대, 90년대 삼원 가든, 알죠, 알죠, 알죠. 물범공원, 수원의 갑오정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가든 열풍이 불었을 때 떠올리면은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랑 가서 또는 친구랑 가거나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가서 먹었던 기억 이런 게 요식업의 기억의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있죠. 행복했던 기억이며 그날 테이블의 분위기며 내가 사이다 쏟았던 거랑 이런 것. AI가 모든 거를 다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AI가 기억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AI가 끝까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기억을 짜주는 거예요. 기억은 주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는 게 바로 요즘 브랜딩의 본질인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의 설계를 너무 잘 짜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넷플릭스예요. 그쵸. 넷플릭스가 다른 이제 아마존이나 뭐 쿠팡플레이나 디즈니 채널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는 게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를 딱 켰을 때 검은 화면에 빨간 로고가 뜨면서 두둥 맞아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 안정감 맞아. 나만의 시간이야 이제 나의 휴식이야 빨리 맥주 이러면서. 맞아요 맥주 두둥했을 때 맥주 그쵸,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한 편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화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음화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시간을 많이 잡아두게 되는 이것도 역시 치밀한 설계거든요. 그 넷플릭스 역시도 그런 컨텐츠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주말 저녁이나 평일 저녁 시간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역시 정말 브랜딩에 성공한 사례. 이 느낌이 아마존이나 쿠플이나 뭐 디즈니 채널이나 애플 TV에는 없거든요. 제가 작가님 나오시기 전에 이제 취재하신 그 EBS 비즈니스 리뷰를 네, 봤거든요. 네. 근데 눈에 띈 게 노희영 대표님이랑 충주맨님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요즘 되게 좀 아이코닉한 오. 분들이신데 맞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취재하시면서 느끼는 아. 공통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 이 두 분은 대중의 니즈를 너무 잘 파악했는데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오. 대중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했는데 이거를 좀 럭셔리를 풀어가면서 프리미엄 욕망을 구현시킨 게 노희영 대표예요. 이분이 손댄 브랜드들이 다 아실 거예요. 비비고, 그리고 마케도, 네. 그리고 CGV,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올리브영도 이분이 다 손을 대서 더 이제 빵 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허영심이나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남들한테 좀 우월감 느끼고 싶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서 이거를 브랜딩에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충주맨 그 김선태 주무관을 정반대로 사람들의 욕망을 완전 B급 정서로 비틀은 거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원하고 보고 싶은 거를 구현시킨 거죠. 근데 이제 김선태 주무관의 충주맨 영상 중에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첫 번째로 놀랐던 거는 영상이 진짜 짧은 거예요. 맞아요. 1초 막 이래요. 맞아, 1초, 있었어요. 2초. 네, 예, 네. 초반에 그랬어요. 예, 그런 거 초반에 막 있었어요. 2초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진짜 짧으니까 오히려 더 뇌리에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충주맨이 엄청 떴던 건데 이거 역시도 이제 두 사람 다 공통된 게 공급자 마인드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나 기업이 나 이 정보를 전달할 거야. 나 이 물건을 팔 거야. 라는 이거를 버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마인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웃고 싶어 하는 거.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실물로 구현한 게 두 분의 특징이에요. 둘 다 너무 잘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공통점 마인드를 보면 느낀 게 요즘은 기업이나 브랜드들도 점점점 방송국처럼 변하고 있어요. 컨텐츠를 계속 내야 돼요.
기업인데도 콘텐츠를 내야 맞아요. 돼요. 마치 채널처럼. 그리고 요즘의 브랜드의 특징은 물건 많이 팔고 노출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밈이 되고 얼마나 많이 확대 재생산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지마켓 광고. 장난 아니다. 보셨어요? 그 장혁편 봤어요. 어디어나 맞아요, 양파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그리고 막 그 네. 버즈 민경훈이 막 화로회, 우유만설자 이렇게 맞아요. 회 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막 돈이 얼마나 줬길래 그걸 그러니까 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라인업이. 그거 한번 파보고 싶어요, 진짜. 그분들의 모델료. 그 정도 하려면 광고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광고가 시청자들이 그냥 보는 게 브랜드 광고였다면 지금은 계속 화제가 돼가지고 서로서로 댓글 달고 그리고 댓글을 보고 그 기획자가 또 그대로 반영해서 새로운 다음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브랜드 핵심인 거예요. 어렵죠. 진짜 어렵다. 광고가 요즘은 저거 뭐야? 저 방금 뭐였지? 뭐 광고했던 거지? 근데 그게 또 회자가 되는 거야. 너 그 광고 봤어? 그거 맞아요, 무슨 맞아요, 뜻이야? 맞아요. 그걸 또 그치, 노리는 그치. 거구나. 요즘은 밈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진짜 이 많은 수많은 브랜드 중에 벽제갈비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초고가 하이엔드 마케팅인데 이게 30년 이상 유지돼서 성공한 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를 좀 파보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 막상 파보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는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그 창업주인 김영환 회장의 아까 말한 그 집요함 이게 컸더라고요. 버너 들고 다니면서 네. 최고가 한우를 찾아가지고 이제 물 한 멍이 소를 찾아서 공급을 한 게 시작이었다면은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기업이 리더가 뒤로 빠지면 그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거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은 지금 이제 후계자인 아들이, 큰아들이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 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후계자 양성도 힘을 쓰고 해서 기업이 30년 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 포인트를 좀 파보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 벽제갈비나 요식업을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굵직굵직한 정치, 경제 이런 현대사가 그대로 거의 같이 이게 꿰어져 있는 거예요. 이 벽제갈비가 처음 생긴 게 80년대 후반인데 그때가 88 올림픽 이때쯤이 그 해외 문화가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외국 음식이랑 그리고 가족들끼리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게 처음으로 그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막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외식 문화가 처음 시작됐던 게 이 시기였는데 이것도 벽제갈비 시작과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삼원가든이나 뭐 갑오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든의 시작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구제역도 있었고 또 뒤로 가면은 그 부분도 너무 재밌었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 때 맞춰서 인천공항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인천공항 그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벽제갈비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2002년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정말 상류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탄다는 거는 진짜 미국이나 멀리 유럽이나 멀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식당에서 벽제갈비 들면서 설렁탕도 먹고 뭐 찌개도 먹고 시간 좀 되면은 소갈비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가는 그 기억이 결국 바이럴이 된 거예요. 따로 상류층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공항에 입점해 있는 것만으로 그 VIP들한테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됐던 거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뭐 IMF 물론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김영란법도 요식업에 좀 타격을 많이 줬었어요. 왜냐면 그 그쵸. 금액 3만 제한이 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벽제갈비도 그런 이제 지자체나 관공서가 많은 세종점이랑 또 삼청점 폐업했어요. 이런 역사들도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이런 굵직굵직한 현대사가 요식업계 전반에 쭉 그 흐름이 그대로 같이 가니까 아, 이 타이밍에서 이제 우리나라 요식업계 산업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책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지금 다 K문화, K콘텐츠 하는데 이제 뭐 K팝, 음악은 잘 확산이 됐어요. 드라마도 잘 퍼져서 콘텐츠가 됐는데 이제는 K푸드가 콘텐츠가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확산이 돼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가장 보람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리더나 기업들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드라마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거든요. 맞아요. 벽제갈비 베이스로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지금 그 재밌을 것 집요하신 같아요. 그 부분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그려지거든요. 네. 재밌는 그림인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쏟아질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또 고민되는 게
사람 고용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맞아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네. 그 벽제갈비가 사람을 대했던 그 방식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맞아요. 일단 벽제갈비는 그 장인제도라는 제도가 굉장히 특수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딱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장인제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20년, 30년 어떤 특정 분야, 여기서 말하는 분야는 그 요식업계 분야예요. 고기, 뭐 냉면, 탕, 뭐 김치, 뭐 전골 이런 특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제 조리장들 중에서 독보적 레시피를 갖고 있고 주변 후배들의 신임도 두텁게 얻고 있고 이런 분들을 장인으로 추대를 해서 모셨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제 이분들 얼굴을 전면에 이제 그 점포마다 붙이면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인이 있으면 그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밑에 후계자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있고 그 밑에 이 장인에게 비법을 전수받는 후계자가 한 두세 명 있고 후계자 밑에 또 후발자 그룹들이 또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 스포츠에서 토너먼트식으로 표를 아주 촘촘하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나 문화가 전수가 될 수 있게 우와. 이 리더가 없더라도 이 문화는 유지될 수 있도록 장인 제도를 짜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장기 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람을 대우해주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해주고 그만큼 이거 이제 보상을 해주니까 이런 게 장기 군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근데 또 요즘에는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작은 가게도 한번 잘 바이럴을 타면 네. 굉장히 확 뜨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오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되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브랜딩 같은 거를. 왜냐면 SNS로 떴다가 금방 시끄러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 트래픽과 리텐션의 차이예요. 트래픽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말이 몰리느냐예요. 이거는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마케팅에서 돈만 주면은 인스타 통해 가지고 홍보해서 바이럴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리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돈만 쓰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그 가게에 오게 하는 게 리텐션이거든요. 재방문율, 재구매율.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들 만한 본질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만의 독특한 경험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맛의 퀄리티 이런 게 있어야지만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반짝했다 없어지는 브랜드들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비주얼은 좋고 인기는 많은데 막상 줄 선 거 대비 맛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번 이상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네. 일반 그 가게나 회사들은 이렇게 손님이 많아지고 하면은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점포의 확장 속도가 이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거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너무 빨리 확장이 돼버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중앙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 표준화된 맛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채로 점포만 늘리는 경우가 많죠. 뭐 이태원이나 홍대 가보면은 먹어보면은 별로인데 네. 가게는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1년 뒤에는 없어지고 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레시피의 표준화를 지키지 못하는 업종들이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점마다 맛이 달라서 뭐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느 지점이 맛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나 그 브랜드라면 맛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오래 살아남는 그 브랜드의 비결 그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진정성. 진정성.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시대와의 호흡.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그 브랜드의 철학은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제갈비도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 뭐 그러니까 오마카세 스타일의 청담점을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세컨 브랜드인 봉피향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와 변주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근데 작가님이 특별한 이벤트 준비해 주셨잖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3분 추첨해서 저희가 이 식당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끝까지 건, 몇 보신 건이요? 분들 3권! 좀 더 주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작가님? 출판사에서 3번까지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요? 좀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조회수 안 나오고 자꾸 더 달라면 안 될 것 같고 네. 조회수 많이 나오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더 많은 또 사은품을 드릴 수 있으니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간만에 좀 브랜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요새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분들에게도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